안녕하세요. 오랜 세월 말과 마음을 둘러싼 이야기를 나눠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에 고운 내음이 번지는 이가 진짜로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책에서 얻은 내용이지만 좀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구어체로 풀어보겠습니다. 내용은 그대로이니 안심하고 들어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높은 배움터를 다녀서 똑똑해 보이는 것보다 참으로 말을 곱게 하는 사람이 훨씬 멋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향해 막말을 툭툭 던지기도 하지만 결국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고스란히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말 잘하는 재능이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알면서도 그대로 못해서 스스로를 탓할 때도 많고요. 하루아침에 말투가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을 좀 더 곱게 하는 5가지 방법을 나눠보려고 해요. 제 영상을 보시다가 좋아요나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먼저, 할 수 없는 일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기예요. 나이신을 넘어서면서 못한다고 솔직히 밝히는 게 어색하지 않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왜 못해? 라고 다그쳤을 텐데 이젠 그건 못할 수도 있겠네 라고 말할 줄 압니다. 누군가는 그걸 비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자랑스럽더라고요. 이제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할 줄 아는구나 하고요. 그것도 못해 하는 사람에게는 당당히 못해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두가 이기려 할 때 저는 잠시 물러나는 게 그래도 세월을 좀 살아낸 이 여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하루에 10번쯤 웅매소리를 내보자는 겁니다. 목소리도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죠. 담배와 술에 지쳐서 껄껄거리는 소리라면 듣는 이가 괴롭겠지만 나이에 맞는 낮고 차분한 톤은 한결 듣기 좋아요.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깊이가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강사님께서 목소리에 힘이 없고 얇은 분을 보면서 목소리를 키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소 울음소리를 10번만 따라 해보면 몸도 좋아지고 말소리도 또렷해집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말이 빠르고 목소리가 높아질 때가 많아서 이제라도 천천히 말하고 낮게 소리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싫은 사람에게는 깔끔하게 거짓말을 할 줄도 알아야 해요. 60쯤 되면 몸도 마음도 여기저기 상처받았던 걸 다스려야 할 때잖아요. 나에게 불편하고 해가 되는 관계라면 일정선을 긋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이 춤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대요. 잠깐 망설이다가 그 돈 주식에 넣었다 날려서 저도 지금 사정이 안 좋아요. 오히려 제가 빌려야 할 형편인데 혹시 나중에 여유 생기시면 그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고 되받아쳤더니 그 뒤로 연락이 뚝 끊겼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이 참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괜히 미안해하며 우물쭈물하지 않아도 되고 내 평온과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끝까지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바로 화를 내버리거나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고 막말을 던지기도 하죠. 저도 예전에 아내가 생활비를 달라길래 괜히 갑자기 왜? 또 큰애 학원비 내게? 라며 퉁명스럽게 구는 바람에 기분을 상하게 했어요. 아들이 늦잠을 자도 밤새 게임했어? 라고 단정 지어버리니 아이도 속상했을 거고요. 어떤 선배님께 말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안 해야 할 말을 먼저 파악하고 그걸 참아서 안 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정말 어렵죠. 그래도 60쯤 됐다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끝까지 안 하는 연습을 해볼 만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라는 말을 되도록 하지 말자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그때 만약 내가 같은 생각이라는데 결국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되뇌게 된대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부끄러워서 말 못할 수많은 만약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던 적이 많아요. 근데 60이 됐으면 만약 과는 이쯤에서 헤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 지금부터 라는 말을 가까이 하는 거죠. 지나간 걸 후회하느라 시간을 버리기보다 앞으로 생길 일에 대비하고 또 새로운 선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늘 매였던 틀을 깨고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이 들수록 말을 곱게 하는 5가지였고요. 이젠 나이가 들어도 슬기로운 이는 꼭 지킨다는 대화 습관 3가지를 이어서 전해볼게요.
먼저 사람을 골라서 대화한다는 겁니다. 누가 사람을 가려 만나냐? 고 물으면 저는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답할 거예요. 좋은 사람들과 만나기도 시간이 빠듯한데 날 불편하게 만드는 분까지 억지로 챙기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이 다치기 쉽거든요. 오래된 친구라도 볼 때마다 인상 쓰고 돈 빌려달라고만 하고 온갖 푸념을 쏟아놓는다면 거기서 한 발 물러서는 게 나를 지키는 길이죠. 물론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함께 나누는 건 중요하지만 나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60쯤 되면 몸도 마음도 전 같지 않으니 스스로를 돌볼 줄도 알아야 한다고 봐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기보다는 소중한 사람이 되자는 마인드입니다. 사실 30 중반 40이나 46 무렵이 제겐 전성기였어요. 그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니게 된 것 같아 조금 서운하긴 해요. 그래도 60에 들어서 보니 그 중요함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소중함을 얻을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숫자로 환산되는 성과로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누군가에게 잠시나마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마지막으로 정성어린 인사는 그 자체로 감동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사에서 누군가 먼저 깍듯이 인사하면 제가 민망해져요. 왜 내가 먼저 못했나? 부끄럽거든요. 인사가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인사 하나만 잘해도 사람들은 호감을 느끼고 인사 하나만 잘해도 저 사람 참 예의가 바르구나 하고 생각하게 돼요. 예전에 한 분이 건물 밖을 나가다가 구석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고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셨대요. 상대방도 놀라서 얼른 모자를 벗고 인사하며 기분 좋게 웃었다고 해요. 누군가는 그게 뭐 대단하냐, 거나 보여주기식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은 어땠나 돌아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죠. 밥 챙겨주시는 분께, 화장실 청소해주시는 분께 먼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 싶어요. 결국 진짜 매너라는 건 윗사람이나 힘있는 사람에게만 깍듯한 게 아니라 나보다 어린 사람이나 약한 분에게도 먼저 다가가 웃으며 인사하는 거라고 봐요. 60이라고 해서 늦은 게 아니죠. 진짜 어른이 될 기회는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 제가 올린 글에서 마른 마음이 드러난 한 조각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많은 분이 공감해 주셨어요. 저 역시 운전하다 욱해서 소리 지르고 월요일이라 지쳐서 아이에게 짜증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책을 읽고 영상을 만들면서 나도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돼요.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지금부터라도 따뜻한 말로 내 마음을 전해야겠다고요.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읽은 어떤 책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 제 나름대로 풀어본 내용입니다. 저 역시 완벽하지 않지만 여러분과 이런 생각을 나누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싶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같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